매주 함께하는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로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추동훈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통화 정책 올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죠. 그런데 연준 측에서 금리 인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방금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니까 더욱더 거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나요? 미리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해서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 인하한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고요. 몇 번이나 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연초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4월입니다. 석 달도 채, 석 달가량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다 새로운 이야기가 완전히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 그리고 거시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나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도요.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일주일 전까지 어느 방향으로 예측이 되다가 그 일주일 사이에 변동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사실 그런 호재나 악재에 직접 반응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이르게 반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금리의 인하 시점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통화 정책이 올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초와 달리 지금 벌써부터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발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인데요. 어제죠. 4일날 투자 전문지인 연금과 투자라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워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를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가장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올해 인플레이션 2%를 향해서 둔화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연내 2회가량은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매파적인 분이거든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올해 충분히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 한 달 새 결국에는 그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금리 인하가 전혀 필요 없다. 어찌 보면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쏟아질 만큼 현재 통화 정책을 놓고 시장의 전망은 바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지금 한 달 전 사이와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일이죠. 바로 어제인데 뉴욕 증시가 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이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도 연준 이사의 발언 때문이었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 닐 여는 총재 발언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프리마켓 진행 중입니다. 어제와 달리 저희가 좀 방송이 빠르다 보니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살짝 반등을 하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준 위원회 한마디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만큼 시장의 지금 불안정성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주가가 출렁인 적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는 총재 한 명,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여는 총재거든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주식이 이렇게 흔들릴 만큼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은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다우존스가 1.3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이었던 3월 22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1년이 넘는 시간이었죠. 그간 좋은 장만 계속 이어졌었던 뉴욕 증시가 드디어 진정한 위기, 어찌 보면 진짜 진검승부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발언이 가장 파격적인 이유는 사실 기본적으로 올해 모든 메시지가 금리 인하는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횟수가 몇 번일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지 그쵸.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산타랠리다 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다
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카오스,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금리에 쏠린 눈이 정말 많은데요.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뭔가 물에 젖어드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 결정타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은 가장 매파적이었다. 정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패트릭 하커, 이분은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요. 펜실베니아대에 있는 와튼스쿨 행사에서 이 행사에 참여해서 인플레이션이 현재 시장의 기대와 달리 조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자산과 소득이 제한된 이들한테 타격이 가장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제한된다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중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밑바탕을 버텨줘야 되는 이러한 시장의 소비자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는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에 미칠 타격이 정말 크다라는 우려를 표했다라는 것이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좀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게 4월 3일입니다. 이틀 전이고요. 그러면서 4분기 중에 한 차례의 인하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틀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만 인하한다라는 메시지도 사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페드의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요. 점도표를 봐도 올해 3번 정도 인하하는 게 예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의원이 한 번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온 게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충격파가 컸었는데 이틀이 지난 오늘은 이제 안 내려도 된다,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매파적인 위원들의 말이 결국에는 페드의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달간의 물가지표, 최근에 한두 달간의 물가지표가 사실은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것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물가 하락의 방향성 그리고 그 길을 중단시키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즉 그의 말을 좀 들려보면은 결국에는 당장은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올해 금리 인하는 우리의 계획대로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나오긴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인 발언에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전환시켜야 될지에 대한 시장의 고민 그리고 연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의견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게 파월 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도 파월은 좀 중립적인 말을 내비치는 듯하지만 뭔가 자신의 진짜 말을 내비치는 것 같지 않은 속내를 말하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만큼 어렵고 애매모호합니다. 네. 제롬 파월의 뜻을 해석하는 게 어찌 보면은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렵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어쨌든 총책임자로서 총사령관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줘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워낙 차지하고 있는 역할, 본인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대하다 보니까 이를 함부로 말하는 게 정말 쉽진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대로 지금 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거는 제롬 파월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가 어떤 결정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것인데요. 역시 때마침 3일이죠.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당시에도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취재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워딩들이 많이 기사화가 됐었죠. 이미 보도도 많이 됐었지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물가 지표에서 요철, 범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요철이 어떻게 계속될지, 이 요철이 일시적일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철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제롬 파월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이 요철이 굉장히 무섭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롬 파월의 화법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의 말은 똑같은데요. 그 행간을 해석하는 게 어찌 보면 전문가들의 가장 큰 과제이자 어려운 일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롬 파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항상 강조했던 게 2%의 물가 상승률, 이게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코앞까지 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러한 2%가 확실히 온다라는 자신감을 갖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 뜻을 보면은 금리 인하가 좀 부적절하다, 아직 이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최근의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려는 길과 크게 다르거나 바꾸는데 의미 있진 않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했습니다. 이건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완전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즉, 최근에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좋지 않다라는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긍정을 했던 말도 했는데 어찌 보면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제롬 파월의 의장의 말이 어떤 뜻이냐, 어떤 생각이냐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기결된다라는 것이죠. 파월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말인데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야 할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나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국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양쪽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른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거나 어려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마냥 본인만의 개인만의 판단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를 대표해서 제롬 파월이 조금 이 경고등을 켜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메시지는 안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해석을 나오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아무런 대답도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고 데이터를 몇 번 더 봐야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가까워졌고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게 어찌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큰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패드 관계자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 스탠스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이 가장 강조하는 지표, 데이터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데이터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에서 이 상황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데이터가 안 좋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에 안 좋은 뉴스들 그리고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미국 경제 내부 이전에 외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유가입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그리고 항상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만 해도 이제 $80가 넘었다, $85가 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사이에 결국에는 이 브렌트유가 $9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엔 $90 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목표로 했었던 마지노선 그리고 이 장벽이 깨졌다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4일 마감장을 기준으로요. 런던의 선물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37달러 상승해서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90.72달러를 기록했고요. $90라는 게 어쨌든 0이 바뀐다는 거,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상징적인 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로요. 현재 중동 전쟁이 격화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90달러를 거의 못 넘어갔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장벽이 적용되어 있었고 이 90달러만 넘지 않으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9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90 다음에 95 그리고 1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갈등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슈가 바로 오펙 플러스, 사실상 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유지 결정을 또 이어간다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최소한 2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하루 220만 배럴을 감산하는 것을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회의가 6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유가 감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거는 결국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요 공급의 문제로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요.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의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유가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가 이후에 올라가는 거 바로 금입니다. 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래서 금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데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금값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후행적으로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계속 불안하거나 리스크가 커질수록 금값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분위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금값은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간다. 즉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것인데요. 금값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는 정말로 여러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금이라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도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사실 금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금값이 좀 올라왔던 게 지금까지의 추세였다면 현재 분위기는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여러 투자 전문가들이나 정부 기관,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서 금을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의 거시경제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정부와 여러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현재 상황은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불안한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제 경제 연착륙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도 같이 발휘가 되고 있어요. 참 이게 이중적이고 약간 양날의 검같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고 안정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쵸. 언뜻 듣기에. 근데 이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금리를 내려야 될 요인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가 계속 좋다라는 지표들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일날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했었던 GDP 나우에 올해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8%가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전 전망이 2.3%였는데요. 무려 0.5%포인트나 올려잡을 만큼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데 굳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금리 인하의 불효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긴장감을 갖고 금리를 인하시켜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데이터가 좋으니까 내릴 명분이 계속 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했었던 구매관리자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들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진짜 저희들도 쉽지가 않은데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추동근님과 함께 미국 금리 향방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금리 향방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패드워치입니다. 금리 전망 데이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참 이게 마지막 반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현재까지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근데 데이터, 최종적인 데이터 하나는 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패드워치라는 데가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요. 6월 달에 동결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6월 달이 올해 금리 인하의 시발점,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6월 달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이전에 52% 정도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64%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데이터들과 발언들과 결과는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시장은 계속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변수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점까지 감안하셔서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동근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